우선 지금 우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그 마스코트의 이름처럼 네. 따뜻한 느낌으로 고객들에게, 일반 국민들과 여러 관계 사업들을, 사업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또 뒤늦게 마스코트가 나왔네요. 예,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자 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영역을 이미지화했다. 네, 따소미 참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따소미의 느낌만큼이나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야기하는 데 앞서서 간단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키워드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지역 낸난방 사업, 구역형 집단 에너지 사업.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열과 전기를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집단 에너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서 기후 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 발전에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1985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예. 서울 마포와 강남, 경기 고양, 성남, 수원, 용인, 파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충북 청주, 김해시, 양산시까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한난이라고 회사에선 부르더라고요. 네.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수도권 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라 많은 지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기관입니다. 총 19군데의 사업장, 수도권 13군데, 지방 6군데를 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2,130명이라고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자산 5조 8천억 원대, 재작년으로는 2조, 영업이익은 410억 원 수준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오면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인 열병합 발전소 등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인 지역 냉난방을 확대 공급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세계 초일류 집단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소개를 능숙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업 목적이 이제 뭐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곳 지역난방공사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역난방이란 말들 한 번쯤 들어봤다면 네. 개별난방이란 말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난방을 진행하는 걸 개별난방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네. 이 개별난방의 반대급부의 느낌으로 시작될 이 지역난방이 어떻게 지역난방공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사업이 이어졌는지 준비된 화면과 함께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5년도 11월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여의도, 동부 이촌동, 반포 지역에 지역 난방 공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단지 혹은 아파트에 해당 사업을 공급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네. 92년도에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공공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3년도에는 신도시 지역 난방 시설 준공, 그리고 2000년대 주요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집단 에너지 사업을 허가받고 지역 난방공사에 맞게 그 관련된 시설들을 준공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10년에는 증시에 상장이 되었고요. 2020년 작년에는 전국 165만 호의 집단 에너지를 공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기관의 성격과 사업이 좀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공공기관 대비 조금은 아쉽지만 다양한 사업의 형태가 넓어진 것은 채 10년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물론이고요. 면접 답변 등에 있어서 기관을 선택한 기준, 사실 뭐 기준들이 많진 않죠. 그냥 뭐 뜨니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러한 연형만 잘 참고하셔도 본인이 왜 다른 기관도 많은데 왜 지역난방공사를 선택했나, 그냥 요 시기에 떴으니까 썼다가 아닌 느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이 해당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면서 지원했다라는 말을 꼭 좀 특히 면접 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난방이나 에너지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 지역 난방공사를 얘기했을 때 저희 담당하시는 이 PD님께서 지역 냉방 사업은 왜 없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을 했는데 고맙게도 지역
냉방 사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제공된 열과 온수를 특정한 과정을 거친 끝에 특정한 지역의 냉수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 특히 냉방 때문에 하반기 절전 사태라든지 전력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이 점이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전력 사업의 연장선에선 결국 전기 사업 부분을 확대하고 열 병합 발전소, 결국 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율된 이 열들을 통해 전력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신규 열 병합 발전소를 꾸준히 건설하고 구역 전기 사업에 대한 추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되는 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 기사들을 보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고형 연료 사업들이 현재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화성 동탄 지역의 연료전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다르다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역난방공사만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내고 양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버려지는 소각열,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 등을 회수해서 지역 난방 열 생산 등에도 활용되고 있고 우드칩, 태양광, 연료전지 등 유용한 에너지 자원 등을 적극 검토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공공기관들이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사업입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것은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들이 굳이 제가 이 방송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면의 어떤 진입이 어려운 요즘의 이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통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년간 축적된 이러한 집단 에너지 사업의 기술 노하우를 다양한 해외 국가들, 특히 미개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인 러시아, 몽골, 북한,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난방 사업이 있고요. 베트남, 말레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 지역 냉방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회사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 해당 기관의 역할에 맞는 역할 수행을 고민하고 있고 사업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검토하는 곳, 이런 곳이라면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채용하는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해당 회사의 사업의 특징을 볼 때 기관의 이름에 맞는 사업도 하고 있고 신사업도 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하고 있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전과 미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비전과 미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기관이나 다 있기 마련인데요. 기관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 해당 기관이 왜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준비된 화면과 함께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의 비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왔네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 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기여한다. 예. 자, 이러한 미션이라는 것은 큰 범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된 거겠죠. 해당 기관의 비전,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 자, 이 키워드를 보았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싶겠지만 위에 적혀 있는 미션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띠고 목표를 갖고 있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잘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가치들이 나와 있는 것이 구성원들을 한데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떠한 핵심 가치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당 기관의 핵심 가치는 크게 4가지로서 상생, 혁신, 안전, 소통입니다. 상생이라고 한다면 집단 에너지를 통한 상생, 라이브 투게더.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해당 기관이 생성해낸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통해 일반 개인 가정부터 특정한 상업용 건물 혹은 집단 시설 혹은 특정 고객사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잘 되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된 각자 부서에서의 업무를 잘 수행해야만 이러한 집단 에너지 제공 사업이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겠죠.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외 진출이라든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해당 기관의 혁신의 가치와 부합합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에너지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성은 높은 경쟁력
그리고 끊임없는 시설 투자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통,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이라고 했는데 임직원 내부 간의 소통일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국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신뢰라는 키워드로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구성원들 간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통해 업무상의 유기적이고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키워드를 보고 느끼셔야 되는 건 특히 면접 전형을 고려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이 해당 키워드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나는 살면서 상생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역할만 잘해도 상대방과 함께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했던 기억들, 혁신도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부단히 고민했던 기억들로 조금 풀어서 정리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서류가 적부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회사에 오픈된 정보가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도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잘 듣고 계시죠?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이랑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를 통해서 또 경영 목표 역시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경영 목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준비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을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세대수 210만 호라는 점입니다. 이 경영 목표 부분의 수치가 사실 어느 공공기관들이나 다 나와 있지만 이 몇만 호의 어떤 그 세대수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확실히 해당 기관의 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하고 집단 에너지 사업을 잘 영위해야 된다라는 사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 매출 5천억 원. 결국 신사업의 매출이 아직까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해당 기관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공공기관 공시정보 사이트인 알리오 시스템의 통합보고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당 부분의 신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신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해당 신사업의 매출이 5천억까지 나오려고 한다면 각 부처, 각 그 기관 내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사람들마다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회적 가치 창출 지수 100점, 안전, 환경,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녹여 있습니다.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번 채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채용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더 외연을 넓히고 확대하겠다라는 기관 측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관이 해야 할 일만 잘한다면 당연히 1등급은 거둘 수 있겠죠. 분발을 할 것이고 지금껏 잘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이 경영 목표라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이 각자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큰 단위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는 사무행정 기술직이니까 나는 무슨 직이니까 일을 잘할 테야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는 사람 한 명이 모여서 2130명의 지역난방공사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다 잘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경영 목표 2028 잘 도달할 수 있겠죠. 예. 이 경영 목표 2028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함께 이 목표를 위해서 달릴 어떤 인재를 또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인재상도 또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인재상 부분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지루해 하십니다. 아니 이거까지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해야 될 공사가 바라는 인재상의 모습,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4개의 키워드로 인재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널리지 부분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로 공사의 핵심 사업을 주도하는 인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기관의 구성원들은 각 부서의 업무마다 전문성을 갖추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휴머니티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뭔가 본인이 공공기관 구성원이라면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해 싶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조차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은 기관이 굉장히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 구성원 개인 스스로도 자기 역량에 대한 개발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업무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결국 자기가 맡은 업무부터 기관의 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혁신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미래와 고객을 위한 인재들의 모습을 준비된 4개의 인재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금 지루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오늘 차쌤이 하고 오신 넥타이가 저는 계속 눈에 띄는데 무슨 문양인가요? 멀리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냥 있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이거 어떻게 와, 말해야 되게 돼요? 화려한데 네네네.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제가 지금 방송이라고도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아니, 없고. 브랜드는 아닌데 그 예. 동물 예, 아닌가요? 동물 모양이죠. 그쵸. 네네네. 아유, 그렇죠. 예, 알겠어요. 아유, 잘 역시. 어울리시네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케미가 돋네요. 아유,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겨본다는 것도 무척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당 기관이 발전 가능성 자체는 있을까 좀 디테일하게 찾아볼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척도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을 좀 우리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2020년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재작년인 2019년도 대비 535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으로 3년 만에 흑자가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호! 어느 정도 해당 기관의 실적이 발전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발전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연료금 시나리오별 손익 전망, 연료수급 구조의 최적화, 이렇게 손익 개선 과제들을 과감하게 개선시키고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아낌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전력고래소 전력시장 가격 단가 증가와 LNG 발전 단가 감소 추세가 힘입어서 이익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이 여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고민들, 특히 적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아휴 너무 힘들다, 이거 괜찮은 기관일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발전 가능성이 과거의 어떤 아픔을 딛고 흑자 전환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많이 고민하고 이익도 확대되는 부분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은 기관입니다. 예, 역시 따소미답게 넥타이 이야기를 이렇게 유려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자, 연봉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돈 얼마나 받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그 평균 연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신입사원 연봉이 아닌 전임 직원의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픈된 정보를 읽어보자면 무려 평균 연봉은 7,641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우, 맞네요. 하지만 신입사원의 초봉은 3,728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이 연봉을 월로 나눈다고 쳐도 12로 나누면 안 되고 한 12.5나 13으로 나눈다고 쳤을 때 약 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평균 근속 연수는 13.4년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근속 연수가 다른 기관 못지않게 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생각보다 근속 연수가 짧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근무 평균을 나눈 부분이니까요. 일반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21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 직원 채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은 인재들이 나는 어디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채용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디테일한 이관 아나운서님 말씀만큼이나 우리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미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온라인상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 특정한 전형의 채용 인재, 특히 면접까지 가면 최종 파이널 남은 인원이 한 자릿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집 요강을 같이 보시면서 간단히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에 대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국권과 지역 전문 사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 전문 사원이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의 근무를 오랜 기간 해야 되는 사원임을 의미하고요. 결국 많은 분들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무직렬 중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인재 할당 제외, 즉
그 특정 지역 인재가 아닌 인재분들에 대한 지원을 전국 단위에서 지원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 전형은 합격 인원의 2배 수간 면접 전형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3명을 뽑는 것이 상경인데 면접에 총 6명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거 내가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맞냐 싶으시겠지만 일단 필기 전형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뚫고 나아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원이 너무 적다고 개탄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기술 직군에 대한 채용의 비중이 아무래도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기계, 전자, 토목, 안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단자릿수의 채용이지만 토탈 20명선, 18명선에서 총합계 일반 전형으로 46분을 현재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고졸 인재 채용, 7급 채용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명의 채용이 적게 있긴 하지만 각 직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채용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는 기관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사회 형평 전형 17분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사무 직렬보다는 기술 직렬에 2자릿수의 채용이 현재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 분야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평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채용 형태, 채용 절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채용 형태라고 한다면 채용형 인턴이 나와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3개월간 진행을 하고요. 근무 기간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구성원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고 여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제공되는 그런 채용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전환 평가에서 60점이 넘어야만 된다는 점, 이 점이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 사항들은 합격하신 후에 기관 측의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확인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근무지는 본사 혹은 전국 사업장인데요. 19군데의 전국 사업장 등 혹은 본사 포함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지역 전문 사원의 경우는 호남 권역 내에 전남, 광주 전남지사에서 8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일정의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하게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입사 서류 전형을 마친 이후에 필기 전형을 진행하고 면접 전형 직전에 온라인 인성검사와 함께 면접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입사 지원은 7월 7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 기관의 성격상 적부로 채용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적부라고 하면 최소한의 글자 수를 채워 넣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일단 통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어서 필기 전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필기 전형은 7월 17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사 사견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해당 필기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해당 기관의 필기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사실 대부분 알려져 있기로는 피사투 유형과 그 모듈형이 합쳐진 피듈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피사투 유형의 문제들이 더 많이 기출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이 최종 면접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에서 소위 말하는 천하제일 NCS 대회 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면접 전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면접 전에는 인성검사를 자택에서 진행하신 이후에 2가지의 면접 형태가 진행되는데 PT 면접을 진행을 해서 자기소개 후에 자기소개 기반의 구조화 면접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바스켓 형태의 면접들 이를테면 PC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 면접장에 들어가서 주어진 미션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지역난방공사의 전통적인 면접 형태. 단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단어가 빠진 걸로 봐선 이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좀 쉬워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이제 각 분야에 지원할 때 필요한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볼게요. 예, 우대사항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고요. 꼭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만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수도권 지역 인재와 관련해서는요, 결국 해당 지역에 최종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의 자격이 뒷받침되어 주셔야 됩니다. 고졸 인재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 혹은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분들께 해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훈이라든지 장애, 경력 단절 여성 각각의 요건들에 맞게 본인이 해당 자격에 포함이 된다고 하신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필요 자격들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가늠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지원 자격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이 공통 지원 자격 부분에서는요. 일단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연령 제한이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고 병역을 잘 마친 사람들 그리고 임용 발령일부터 근무가 당장 가능하신 분들 요 내용들 안에서도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하시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큰 어떤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격 요건, 우대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이제 지닌 채용 특징, 이렇다 할 채용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게 또 강사 개인 소견으로 있으신가요? 네, 강사 개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결국엔 해당 기간에 늘 해왔던 전형의 형태가 있지만 채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원 적게 뽑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특징이라고 한다고? 라고 보신다면 실제 현재 지원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지원을 하지 못하신 채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뽑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시기보단 적극적인 지원을 해보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은 각각의 전형마다의 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은 높은 경쟁률과 다양한 난이도가 예상이 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별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기 시험에 대한 대비들 특정한 문제집이든 기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활용을 좀 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면접 전형을 임박해서 대비했다간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투데이 잡스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전형에 대한 안내들, 대비들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방송 컨텐츠와 함께 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홍보까지 톡톡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발전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름값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구성원들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낌없이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저에게도 뜻깊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적극 도전하셔서 채용의 인원이 적더라도 내가 잘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